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동료가 급한 일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곤하고 개인 약속도 있지만 또 한 번, 네,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어느새 여러분은 회사에서 만능 해결사가 되어 있습니다. 칭찬 같지만 칭찬 같지 않은 이 타이틀, 과연 축하할 일일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닌 독이 되는 순간, 그리고 불친절해 보이는 태도가 오히려 존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직장인 연구에 따르면 항상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직원들의 85%가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면 적절한 거절과 경계 설정이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더 높은 직무 만족도와 동료들의 신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착한 사람의 함정, 건강한 불친절함의 힘, 관계의 균형과 경계, 그리고 진정한 존중을 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첫 번째 주제인 착한 사람의 함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쟤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상하지 않나요? 착한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얼마 전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사 3년 차인 그녀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좋은 소식 같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야근과 주말 출근, 그리고 동료들의 끝없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심각한 번아웃을 겪게 되었고 회사를 떠나야만 했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착한 사람의 함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수능성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요구에 지나치게 맞춰주다 보면 결국 자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거절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가 한 번 거절했을 때는 갑자기 왜 이러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치 인식의 역설 때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바로 숨쉬기 힘들 때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호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건강한 불친절함의 힘입니다. 여기서 불친절함이란 무례함이나 공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하죠.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수준의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직장 만족도와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확한 경계 설정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니까요. 건강한 불친절함의 핵심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른 업무가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내일 오후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동시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한 팀장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팀장님은 처음에는 모든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무가 있어서 힘들겠네요라고 명확히 말하기 시작했고, 대신 언제쯤 도와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불만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팀장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관계의 균형과 경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사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심리학자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경계의 모호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 친밀함과 예의의 경계가 흐릿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되죠. 관계의 균형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나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업무 메시지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밤 10시, 11시에도 울리는 메시지. 익십하자니 미안하고 대답하자니 피곤한 상황이 반복되었죠. 결국 이 직장인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고 다음 날 출근 후에 답변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하나의 업무 스타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명확한 경계 설정 덕분에 업무 시간에는 더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은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죠. 또한 관계의 균형은 선택적 친절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주식에 투자할 수 없듯이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죠. 실제로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핵심 관계 5명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5명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과의 관계에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머지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균형을 잡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24시간 규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충동적인 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생각하고 각 관계나 활동에 얼마나 투자할지 미리 계획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진정한 존중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결코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단호하게 너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IT 기업의 디자이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실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까다로운 사람으로도 유명했죠. 모든 프로젝트를 받아주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그녀를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항상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결국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두려움이나 강압이 아닌 신뢰와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불친절함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든 환자나 의뢰인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들의 전문성이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오히려 결과물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방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일관성입니다. 한번 정한 원칙은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 연락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아무리 사소한 요청이라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규칙의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규칙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니게 됩니다. 셋째, 전문성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확실한 역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역시 전문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통해 신뢰를 얻고 이는 다시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불친절해야 존중받고 착하고 다정하면 손해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불친절해 보이는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건강한 경계 설정을 통해 진정한 존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